예를 들어 본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.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거 뭐 내가 이 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집을 진짜 이어받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. 사실은 제가 이제 네. 수업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네네.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거주주 입장에서는. 자, 먼저 그 물건 소유권자가 자기가 거주를 하다가 내 집이 경매로 나가는 경우, 채무 변제를 못해서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네. 있겠죠. 첫 번째는. 네. 자, 두 번째는 내 집이 아닌 임대차나 전세로 거주하는데 그 집이 경매로 나갔을 때입니다. 그렇죠.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죠. 내 집이 아닌데 나무 집에서 살았는데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량한 임차인의 그렇죠. 어떤 그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갔을 때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겠죠.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그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.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물건의 담보권 설정.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95%가 네.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. 그렇겠죠. 그렇죠.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니까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 담보권 설정.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보죠. 자, 근저당권. 그 물건의 근저당 1순위는 201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임차인은 20년도에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죠. 네.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은 임차인은 20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 물건이 경매 나갔다? 소급이 됩니다. 몇 년도로? 이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. 결국은 소액을, 지금은 소액, 네.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현재는 소액 범위 내에 있지만 경매 나가면 12년도는 돼 소액을 초과한 보증금이 된다는 소리죠. 그래서 최우선 배당도 못 받고 소액으로서 아무것도 순위 배당받게 기다리지 못합니다.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경매로 나가면 순위, 후순위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많이 없죠. 그렇죠. 네. 이런 상황입니다. 좋습니다. 근데 뭐 개인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죠. 너무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뭐 적어도 이건 하셔라. 뭐 그래야 조금 더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? 좋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내가 임대차 전세로 들어간다 네. 라고 하면은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네. 몇 년도에 대출을 받았는가, 몇 년도,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가, 네.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소액 보증금이라고 나옵니다. 네. 그러면 담보권,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 보증금이 얼마고 최우선 배당 금액이 얼마인가, 이 두 가지만 파악을 하시고 그 물건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택을 임대차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기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.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. 그 전입신고일 2길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 첫 번째, 전입신고 꼭 하세요. 두 번째, 요즘은 대출이 안 되니까 어때요? 1순위에 40%밖에 대출이 안 돼요. 네. 그럼 2순위에 임차권이다라고 하면 순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라는 거예요. 세 번째, 실질적으로 이제 소액 후순위잖아요. 소액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대부분의 수도권은 소액 범위로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하기가 힘듭니다. 너무 힘들죠. 그렇죠.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고 이제 제가 추천은 꼭 체크를 해야 돼. 내가 임대차 계약할 때 대출 금액입니다. 요즘은 지금 한 40에서 50%밖에 대출이 안 되죠? 네네. 하지만 과거에는 60에서 80%까지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이만큼 올라서 뭐 과거에 7, 80% 대출된 것들이 어때요? 4, 50%밖에 범위밖에 안 돼요. 시세에 비교하면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부동산이 올랐을
그때 정도는 조금 안전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앞으로 어때요? 누구도 예측 못하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보합세로 들어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40에서 50%밖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뭐 후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아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꼭 확인해야 될 부분, 이 부분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을까. 앞으로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. 하지만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. 이제 기타 지역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네. 과거같이 깡통 주택이라는 게 또 들어오죠. 그럴 수 있죠. 전세 자금은 지금 시세 90%입니다. 30층 아파트들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전세는 90%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지금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? 그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입장에서 그 물건에 애정이 없어집니다. 왜? 90%의 전세 보증금 제가 해소했잖아요. 그렇죠. 가격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. 그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. 소유권자가 내 부동산에 애정이 없으면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.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. 대출 받으면 거의 어때요? 이자를 변제 안 하고 경매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고 계약서를 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이게 사고 물건이 되는 거는 사실 그 집주인, 건물주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, 그래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절대 안전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물건이 진짜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신다면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는 상황이다. 네. 경매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. 자, 실질적으로 네. 중개사 사장님들께서 인근의 중개사 사장님들,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다 알고 있어요. 경매 나가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것인가.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. 아마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하죠.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께서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근의 경매를 아시는 중개사 사장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